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91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91화의 첫 번째 주의 장면은 과거 화상 속 나온 키자루의 제자가 된 센토마루입니다. 센토마루와의 과거를 생각하는 키자루의 표정은 진심으로 보입니다. 즉, 키자루는 센토마루를 진심으로 아꼈다는 거죠. 저는 센토마루를 생각하는 키자루를 보며 1090화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90화 속 세터는 키자루에게 말합니다. 프론티어 돔은 레이저의 응격 시스템이지? 너는 빛이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나? 이에 키자루는 말합니다. 솔직히 갈 수는 있지만 그 아래서 친구가 베가펑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터는 말하죠. 뛰어넘으면 되잖아. 이에 키자루는 답합니다. 막아서는 남자의 각오를 짓뭉개면 저도 체면이 안 서죠. 이 정도는 배려해 주시죠. 자신의 정의가 애매한 정의라고 칭하고 자신의 회사의 시스템에 그냥 돌아가는 사축이라고 칭하는 키자루가 세턴의 명령을 거역하며 자신이 움직이겠다고 하는 모습은 키자루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센토마루는 자신이 정말 아끼던 제자였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한테 쓰러지는 것보다 자신이 쓰러뜨리는 게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다음 주 장면은 키자루와 루피의 대결입니다. 이 장면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건 곧바로 발차기로 키자루를 상대하는 루피입니다. 샤본지 제도에서 렐리가 키자루를 발로 막아내는 장면이 생각나죠. 이 장면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건 루피와 키자루의 거리가 상당한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피는 엄청난 스피드로 다가와 키자루를 상대했죠. 게다가 루피는 키자루를 보며 말합니다. 키자루, 우린 2년 전보다 100배는 강해졌다고. 이는 2년 전 샤본지 제도에서 샤키가 루피랭에게 말했던 대사를 오마주한 걸로 보이네요. 이로써 생각할 수 있는 건 100배 강해진 루피는 이제 적어도 레일리급으로 강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과연 루피는 키자루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루피가 키자루를 쓰러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1091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에서 저는 루피와 키자루의 대결은 끝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그에 대해 결말이 이제 곧인 만큼 해군 대장과 사왕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나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현재 루피는 표지에서 나온 세턴과 대결할 떡밥이 있는 만큼 사왕 루피와 해군 대장 키자루의 대결이 끝까지 나오기에는 애매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번 1091화에서 키자루와 베가펑크, 센토마루의 관계를 보며 약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키자루가 센토마루 베가펑크에게 생각보다 진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위해 루피에게 져주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1089화에서 키자루는 자신을 사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축의 뜻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인생을 회사에 좌지우지 당해 회사의 가축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 불쌍한 직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키자루가 센토마루에게 자신이 사축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자신의 해군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사축이라는 대사는 키자루의 정의관과 너무나도 어울리는 대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키자루가 가진 해병으로서의 모토는 애매하게 가는 정의입니다. 이 뜻은 어느 쪽에도 붙지 않고 확실하게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현재 키자루가 과거 함께했던 베가펑크를 죽이는데 동참한 건 동참 안 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주목해볼 건 키자루는 센토마루와 베가펑크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키자루의 정의관을 종합해본다면 키자루는 해군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센토마루, 베가펑크의 친구 역할, 중간 사이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즉, 해군으로서 정의를 애매하게 지킬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자루의 현재 목표는 파워플랜트, 펑크레코드, 요크를 쟁탈하는 것, 그리고 베가펑크와 밀짚모자 일당 제거일 겁니다. 즉, 키자루는 해군으로서 베가펑크와 밀짚모자 일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만 키자루가 루피에게 막혀 패배해 베가펑크와 밀짚모자 일당을 제거하는 데 실패한다면 키자루는 루피와 싸우며 해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나 주어진 임무를 실패한 것뿐인 거죠. 반대로 키자루는 베가펑크와 루피를 도망치게 하며 센토마루와 베가펑크의 우정을 지키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역할이 성공한다면 키자루의 애매하게 가는 정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키자루는 베가펑크와 센토마루를 위해 해군을 애매하게 배신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키자루가 루피를 도울 거라는 떡밥 역시 존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루피와 세턴의 대결 떡밥. 858화 표지 속 세턴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들소가 루피와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들소의 번호가 66번인데 태양계 행성 중 6번째 행성은 토성, 즉 세턴이라는 점.
오로성이 괴물로 변할 당시에 들수와 비슷한 실루엣에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루피는 세턴과 대결을 펼칠 떡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6년 전에 나온 이 표지가 떡밥이라 생각되는 이유는 하필이면 오로성 중 들수와 같은 상처가 있는 세턴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세턴과 루피가 대결하는 듯한 이 표지는 에그에 대해서 펼쳐질 루피와 세턴의 떡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원숭이들이 루피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몽키디 루피인 만큼 루피의 성답게 원숭이들이 응원하는 장면일지 모르지만 원숭이는 볼서리노, 즉 노란 원숭이 키자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굳이 원숭이들이 루피 편에 서 있다는 건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키자루가 루피 편을 든다는 떡밥이 아니냐는 거죠. 베가펑크와 센토마루를 위해 루피에게 일부러 패배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게다가 키자루가 루피 편을 든다는 떡밥과는 별개로 키자루가 루피에게 질 거라는 떡밥 역시 존재합니다. 저는 루피가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세턴에게 패배할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삼선장 로우키드가 패배했기 때문이죠. 분명한 건 삼선장은 와노쿤에서 3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 경로에서 로우키드는 패배했죠. 물론 루피는 사왕 카이도를 이긴 최강의 능력 니카로 변할 수 있는 만큼 니카 루피가 패배하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다만 현재 루피는 니카의 부작용을 겪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에그헤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74화에서는 단지 뛰었다고 지쳐있는 듯한 모습, 1070화에서는 니카 모드를 사용한 후 곧바로 늙어버리는 모습까지.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1045화에서 루피가 카이도와 싸우면서 나온 니카 모드 부작용에 대한 떡밥입니다. 루피는 늙어버리며 카이도에게 말합니다. 소모가 엄청나네 이거. 오다스는 분명하게 니카 모드가 거의 생명을 깎아먹는 수준의 능력이란 걸 강조했습니다. 하루 전에 루피가 세라핌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은 이상한 부분을 느꼈을 겁니다. 그건 바로 루피가 니카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루피는 강자인 루치와 싸울 때 바로 니카 모드를 사용해 루치를 제압했습니다. 다만 동료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세라핌을 상대로 루피는 니카 모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이는 루피가 니카 모드의 부작용을 알고 니카 모드를 사용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즉 니카를 사용 못한다면 루피도 로우와 키드처럼 세턴을 만나 패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3선장 떡밥이 맞다면 또 하나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이번 최종막에서 나온 3선장들의 싸움, 키드 대 샹크스 그리고 로우 대 티치. 이 싸움에서 주목할 건 3선장 로우 키드가 패배했다도 있겠지만 로우 키드는 모두 사왕에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3선장이 모두 패배했기 때문에 루피가 패배할 거라는 떡밥처럼 이번 대결들에서 사왕이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사왕 루피도 승리할 거라는 떡밥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 키자루의 상황이 곤란한 만큼 키자루는 사왕 루피에게 패배하며 사왕 승리의 떡밥이 회수될 거라는 거죠. 즉 키자루는 힘을 쏟지 않고 루피와 싸우며 결국 루피에게 패배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턴이 나타나 떡밥대로 루피와 대결을 펼치지 않을까요? 물론 앞서 말한 상황 떡밥으로 대결 플래그가 잡혀있는 루피 대 세턴에서 루피가 승리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현재 루피가 니카 모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제 가설대로 세턴에게 패배하는 루피의 이후 행적입니다. 분명한 건 루피가 패배하며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루피를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2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피의 아버지 몽키디 드래곤입니다. 현재 드래곤은 루루시아 왕국을 파괴시킨 게 베가펑크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드래곤의 의심대로 베가펑크가 세계정부에게 고대병기급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면 혁명군에게는 최대의 위기인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드래곤이 에그헤드에 방문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루피를 죽이려는 세턴을 드래곤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루피를 도와줄 두 번째 후보는 철거인입니다. 철거인은 마리주아를 공포에 빠뜨린 만큼 고대병기급의 강함을 가진 무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철거인은 동력이 없을 뿐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가펑크는 고대왕국의 동력에 다가왔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로성과 요크의 대화입니다. 오로성 주피터는 요크에게 말합니다. 요크, 실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 마더프레임은 너도 만들 수 있는 거겠지? 이에 요크는 말합니다. 속도 좀 편하다니까. 그래도 역시 그랬구나. 갖고 싶단 거지. 보내길 잘했네. 그걸 만들 융합로 파워 플랜트는 이 섬에 있어.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오로성은 마더 프레임이 더 필요하며 마더 프레임은 베가펑크가 아닌 베가펑크 요크가 보낸 거라는 겁니다. 또한 마더 프레임은 용암로, 즉 파워 플랜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파워 플랜트는 보통 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을 말합니다. 용암로란 표현 역시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로 쓰이죠. 즉 마더 프레임은 에너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 프레임은 고대 병기를 움직일 수 있는 고대 왕국의 에너지라는 거죠. 즉 고대 병기의 동력이 에그헤드에 있는 만큼 철거인이 부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과연 에그헤드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